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또 불편한 이야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는 게 여자분들 여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물론 저도 이 소스는 구글에서 제가 받아온 거지만,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언론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요. 실제 이 기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실에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사 5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예 그냥 아가리 다 닥치고 말도 안 해요. 조그마한 언론사들만 다 이거 다루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기사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임신부 유산율이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종원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구성을 한 건데, 이 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출산화 및 유산화 현황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43만 6천 명이었어요. 유산 건수는 12만 건. 그러면 비율상으로 본다면 27.7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도부터 30.15, 30%대로 들어와요.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32.5, 33.7, 35.1, 35.3, 35.8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8.1이 증가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뭐 1, 2%도 아니고 8.1이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를 여염이라 보지 마시고 인포메이션, 그리고 여성분들도 제 영상을 일부 보시거든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뭐 혼자 사실 거면 관계없지만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일찍 가시라. 그리고 남자분도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결혼해라. 그런 의미예요. 나쁜 여염 아닙니다. 계속 저보고 뭐 여염 유튜브라고 하는데,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의미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지역들을 보면 2개의 지역이 딱 눈에 띕니다. 40%가 넘어가는 게 딱 2군데인데, 서울이 40.74, 전북이 40.64예요. 전북은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북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또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노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2013년도 같은 경우 28.33이었는데 이게 40.74.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12.41이 증가한 거예요. 12.41. 자, 전국은 4.1이었어요. 서울은 12.41이면 여기에 격차는 무려 4.31이죠. 엄청난 격차예요. 전국 상승률보다 더욱더 서울의 유산 확률이 올라간 거예요. 뭐 서울이 의료 시설이 뭐 부족합니까? 우리나라 5대 종합병원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저는 산모의 문제, 즉 늦게 결혼해서.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했을 때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보면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 전부 서울입니다. 특히 부자 동네,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서초구, 성동구, 가천, 가천이야 거의 뭐 서울권이죠. 송파구, 마포구, 서대문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산모의 출산 연령인 지역이에요. 서울 전체가 제일 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어려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건데 그건 뒤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에 나와 있던 거 보시면 20, 30대 인부의 경우 여기서 지난해는 2022년 말합니다. 유산 건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지는 않았지만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36%, 20대는 36%, 30대는 28%를 기록하며 3명당 출생아당 1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 임신 기준에 포함되는 40대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116%로 나타났다. 116%.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19세 미만, 매우 어렸을 때도 유산 확률은 좀 올라간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자료는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유산의 정의,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단계인 임신 20주 이전에 죽는 현상을 말하고, 유산은 전체 임신의 약 20, 30%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이거 넘어섰죠? 전국으로 35, 서울 같은 경우는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대한생식학회라든가 외국 자료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안 높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정상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지금 아이가 많이 안 태어나고 뭐 난임이라든가 불임도 많은데 유산 확률까지 올라가는 거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 왜 유산을 하느냐. 태아에게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이거는 그 태아의 원인이죠. 태아가 외상을 입거나 탯줄에 묶여서 질식하면 유산할 수 있고, 이거는 태아의 잘못. 뒷부분은 이제 산모의 영향입니다. 산모의 급성 감염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전신성 홍반성 난창, 갑상선 질환, 흡연, 습관성 음주, 영양실조, 자궁의 선천성 기형, 자궁근종, 골반염, 자궁유착, 자궁경감무력증, 유산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유산에 따른, 즉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인공유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낙태 말하는 겁니다. 자궁이나 자궁경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나중에 이게 낙태를 하면 자궁이 딱딱해진대요. 그리고 또 낙태를 했을 때 이거를 잘 제거를 못하면 찌꺼기 같은 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조금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맞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고. 자, 여기서 원인 중에 습관성 음주부터 한번 보죠. 지금 알코올 중독, 작년 10월달 기사입니다. 20대 여성도 많답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너무 많다 보니까 20, 30대 여성의 입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여성병동에 입원할 자리가 없다. 가장 눈길을 꺼는 건 20대. 이거는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원 원장의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기사입니다. 그러면 뭐 한 달 안 됐네요. 술꾼 여자들이 늘어난다. 20, 30대 여성 음주 가파른 증가세. 20, 30대 여성 10명 중 3, 4명은 매월 폭음 중. 습관성 음주도 유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도 원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먼저 과거 데이터를 하나 보고 나서 최근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2008년부터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을 때 실제 그때 당시 흡연율이 7.1이라고 유자들은 답변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소변 내 코티닌 검사를 한 결과 18.2였다. 2.6배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뻥을 많이 쳤다는 거죠. 202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30에서 39세 같은 경우는 7.9, 19에서 29세는 11.4예요. 뭐 대략 한 2.6 곱하면 20대 같은 경우는 한 20대 후반도 나올 수 있겠네요.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25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30대 이자들도 20% 가까이. 7.1일 때 18.2였거든요. 7.9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흡연 같은 경우도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40대는 6.9, 50대는 3.6, 60대는 3.5. 지금 젊은 여자면 젊은 여자일수록 담배를 많이 펴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다? 유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인공유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자궁이나 자궁경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낙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 1위입니다. 신생아의 3배에 넘는 수준이에요. 임신 여성 10명 중 4명이 낙태 경험. 그리고 낙태를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이 불임의 원인이 되고, 또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궁도 딱딱해지고 착상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요 뒤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그 자궁에 찌꺼기가 남는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영향을 주는 거죠.
낙태에 따른 후유증. 그 다음에 작은 근종. 작은 근종 환자도 지금 급증세입니다. 지금 기사는 2022년도 10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면 한 1년 한 3개월 지난 기사라는 거 감안하시고 하루에 1666명꼴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35세 이상 여자의 40에서 50%가 발생을 하고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은 30에서 50대가 차지하고 20대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가족령이라든가 임신 경력이 없다든가 흑인이라든가 있는데 아마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비만한 여성에서 위험도가 높다.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채식을 하면 작은 근종 발생을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인데 작은 근종은 보통 30세 이후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3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 요즘 비만한 여자분들이 늘었어요. 과거 세대보다 똑같은 여자로 비교해도 지금 젊은 여자들이 조금 더 비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탕후루도 있고 뭡니까? 여자분들이 그거 떡볶이 좋아하죠. 그거 뭐더라? 엽떡하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디저트. 그거 전부 다 당덩어리 아닙니까? 당덩어리. 자, 2024년도 10월 기사입니다. 당뇨병도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20대 당뇨 폭증. 칼로리 표시 없는 배달앱 등. 자, 밑에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가 뭐냐면 2023년도 기사니까 2022년도 20대 당뇨 환자. 이거는 남녀 합친 겁니다. 42,600명. 2018년도에는 28,8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거의 50%? 여기는 조금 오탄 것 같은데 50% 가까이 늘었죠. 물론 여기서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데 여자가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당뇨병 환자의 증가율은 21.8. 그런데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대 당뇨병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대가 가장 높았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배달들 많이 시키시잖아요. 특히 이제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쿠팡이츠 여기 데이터로 분석한 걸 보니까 지금 배달앱 시장이 2018년도만 하더라도 4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23조 4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무려 몇 년 안 됐는데도 4배가 6배? 6배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폭발적으로 코로나랑 겹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사 제목에도 나오듯이 남자보다는 여자, 30대가 주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요 배달 3사의 지난 3월 결제자 수 이걸 합산한 결과 남성은 43, 여성이 57로 더 많이 결제했다. 그러니까 여자의 사용 빈도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죠. 여기서 보다 보면 원인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어떤 이런 부분. 여러분도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20, 30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 특히 20대 후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인 중에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힘들어요. 한국 여자들의 심연을 알면 알수록 저 자신 스스로도 괴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대한민국 여자들이 무너졌나. 그리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면 사회 지도층들이, 정부가, 지식인들이, 언론들이 뭔가 그들이 잘못되고 있으면 야단을 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야단을 안 쳐. 옛날에 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옛날에 젊은 남자들이 코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때 건강원장인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으로서 훈수를 드려야 된다, 말려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그래, 남자들이 특히 코인을 많이 하니까 남자를 대상으로 그런 말 한 거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코인이라는 게 워낙 위험하니까 아는데
왜 이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도층, 언론 이런 사람들은 왜 아무런 비판을 안 합니까? 남자들은 비판하면서 여자들은 왜 비판을 안 해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자들 지금 잘못된 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니네들 정신 차려라. 니네들 일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 몸도 망가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도 유산을 하게 되면 본인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남자도 알아야 되고 여자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